아닙니다. 이제 좀 있어야 이제 오고 이쪽으로 앉으시고 이제 우선 그냥 네.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이거 사진 찍을 수 있겠나? 추석을 얼마 안 두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존재 황선 이석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하게 된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부르닥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이 우리 한국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 한 마리, 장 한 마리를 먹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머물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약 수백 톤씩 바다에다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손이 그것을 방사능을 먹게 된다면은 기형아라더니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현시에도 우리 한국 매스컴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태국, 각 나라 네덜란드나 이런 데까지도 우리나라 삼치라든지 들어오는 삼치 그리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때도 가서 보니까 조기를 갖다 꽂아 먹는데 조기는 영광에서 나오는데 일본하고 얼마 언제도 쓰는 그런 무서운 지금 독약이 바다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깜짝 놀란 것이 방사능을 검사하는 검사원이 무지않도록다고 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종장이 앞날에 우려되고 또 우리 황선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만약 아버지, 할아버지를 모시면서 일본의 그 박해 그리고 일본의 불모로 가셔서 거기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헛게 살다가 진짜 세상을 뜨셨는데 그것을 지켜보신 우리 이석 황선님께서 찰막하니 말씀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앞으로 일본을 얼마나 경계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쓸까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오늘 이석 황선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간단하니 우리 황선님의 인사말을 듣고 그리고 한 20분 정도만 우리에게 가슴에 닿는 말 그리고 우리가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말 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주 풍남동에 와서 제가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리베라 호텔 뒤에 술박물관 뒷집이 제가 사는 승광계라는 집이에요. 거기서 지금 김한주 도지사가 시장 때 저를 대불고 온 사람은 그 삼선 시의원입니다. 주재민이라고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제가 2003년에 그 다가동인가요? 중앙동에 있는 그 백건집이라는 음식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1시간 하니까 그걸 듣고 주재민 시의원이 시의회에 나가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주라는 것이 역사 전통 도시로서 조선 왕조를 만드신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의 그 어진이 영정이 있는 경기전이라는 사당도 있으니까 고종 황제의 손자를 모시자. 그래서 김한주 시장이 그때 시장 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한옥을 조성을 하면서 저를 한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11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쪽에 계신 분이 고종 황제 할아버님이십니다.
네, 조선 왕조 600년에 26대 임금님이신데 1897년에 우리나라를 황제 나라 대한제국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이 한 12, 13년 만에 무너지고 1907년에 을사늑약과 아울러서 1910년에 한일 병탄, 한일 합방이 아니에요. 임금님의 도장도 없는데 일본인들이 을사오족, 이완용이, 송병준이 이런 놈들하고 해서 도장도 안 찍으셨는데 이 나라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이 조선 왕조, 대한제국의 국민들이 고생을 하다가 1945년 원자탄 한 도방에 그냥 히로히토 천황이 손을 드는 바람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대한민국을, 그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에요. 왜냐하면 1897년 10월 21일 날 고종황제께서 명나라, 청나라도 안 된다, 일본도 안 된다, 우리나라도 황제의 나라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 서울에 있는 소공동 조선호텔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일본 놈들이 경인철도를 만들고 여관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환구단에다가. 그 역사를 완전히 집어버려버린 거죠. 근데 아직도 거기 환구단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가서 130년 만에 문을 열어놓은 데다가 가서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뚜렷한 그 왕실이 있었고 황실이 있었는데 이걸 국민들이 점점 잊어버려가고 친일파 학자들 때문에 현재 사는 공무원들, 특히 교육계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가들 뭐 당파 싸움이라고. 당파 싸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잖아요. 새나라당, 한나라당, 뭐 무슨 당 무슨 당에서. 그리고 뭐 종친들끼리 싸웠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600년 조선 왕조를 우습게 하는 국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을 9번씩이나 하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뿌리 왕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고종황제시고 이분이 명성황후의 아드님이세요. 네. 순종황제. 그러니까 1897년에 우리나라를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를 만드시고 광무황제로 이제 되셨죠. 초대.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자기 아드님 되시는 순종황제가 융희 황제가 됐습니다. 연호가 융희예요. 그리고 고종황제는 광무라고 연호를 썼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임금님이 되면 연호가 있거든요. 뭐 소화천왕, 일본은 소화천왕. 근데 중국에도 그런 게 있었답니다. 쭉. 근데 우리나라도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연호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때 이제 한 가지 이건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황제께서 덕수궁 함령전에서 독살을 당하십니다. 이완용이가 일본 천황한테 직접 가져온 독약이랍니다. 근데 저녁 때 식혜를 잘 잡수시는데 머리맡에 식혜를 몇 모금 잡수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그 악랄한 이완용이가 상궁들을 다 죽였답니다. 김이상궁서부터 소문 안 내려고. 근데 거기서 옷을 풀어헤친 상궁이 하나가 도망을 나와서 지가 살던 그 종로 조계사 바로 앞에 사동궁에서 지가 태어났어요. 그 사동궁에 와서 아버님 의친한테 그걸 알렸습니다. 고종황제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앞에 있는 태화관이라는 요정에다가 그 천도교 교주 손병희를 불러가지고 33인을 결성했답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게 이 독립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가 태어난 사동궁은 절사자 동네 동자 조계사 바로 앞인데 그 주위 동네가 다 절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사동이에요. 사동. 거기 대각사도 있고 3.1운동 일어난 원각사 탁골공원이죠. 거기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사동궁에서 제가 1941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9월 7일 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이명박하고 동갑이에요. 이명박 뱀띠 동갑인데 올해가 계산년 뱀띠 해라 한번 꿈틀거려보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뭐 용이 못 되면 이무기라도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는데 다행히 나한테 희망을 주는데 그 지난 5월 4일 날 서울의 그 숭례문 남대문 준공식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황금 두루마기를 입고 올라가서 참여를 했는데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노란 저고리 아래 위로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압니다, 압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아버님 살아계실 때 청와대 옆에 7궁에 살았죠. 그리고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한번 초청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비서가 적는 걸 보고 제가 희망을 가졌죠. 이제 빠른 시일에 좀 뭐가 잔잔해지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저를 한번 불러주실 거예요. 그럼 나라의 정체성을 찾자고 제가 한번 그럴 거예요. 예, 제가 전주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한 3년. 여기 오자마자 2003년부터 한 3, 4년 했는데 그 교양국사부에서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 이남식 총장이 저를 처음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저를 문화적으로 만들었어요. 컨텐츠인가 그걸 해서 지 강의를 한 번씩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있게 한 2, 3년을 보냈어요. 처음 와서. 그러다 90분 강의를 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그다음에 나를 그럼 전임 교수로 만드시오. 그리고 월급도 몇백만 원 주면은 내가 고조황제 독립운동을 시든 걸 연구할 테니까 명예 박사학위를 받읍시다 이랬더니 그게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수를 안 하고 전국에서 저한테 이제 요청이 오면은 강의를 하러 나갑니다. 뭐 나중엔 친목회, 로타리 클럽, 제이시 클럽, 라이언스 클럽 다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전주가 그동안 지가 홍보를 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관광객이 이렇게 늘었어요. 몇백만이 된대요. 막 땅값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2, 300도 안 된 땅값이 1,500, 1,800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참 이게 큰일 났구나. 땅값만 올라가면 뭐하나. 내실이 있어요. 내실이. 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금토일은 이제 제가 사는 그 승광제에서 관광객들한테 역사 해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면은 전부 다 투정들이에요. 이제 맛이 없어진다. 이게 음식들이 전부 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한옥마을 쭉 돌아다니면서 호떡이나 사 먹고 뭐 아이스케이크나 빙수나 사 먹고 이러고 전부 다 가버려요. 그리고 지나치는 거리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여길 지나쳐서 목포 간다, 뭐 순천 간다, 순창 간다, 뭐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뭐 뜻있게 좀 뭘 맛을 보고 뜻있게 뭘 남겨놓고 가야 할 텐데. 그래서 점점 또 요새 관광객이 떨어지는 추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화진 시장한테 시간이 되면은 송화진 시장 정신 차립시다 우리. 여기가 역사 전통 도시 아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있으면은 뭐 뜻있는 걸 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돈 남기지 말어. 글쎄 가족회관에 가니까 비빔밥 하나가 12,000원이에요. 아니 이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담이 들잖아요. 4, 5,000원. 비싸야 5, 6,000원 할 건데. 그리고 맛이 점점 없어져요.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비워서 이 나라를 위하고 전주를 위하고 이래야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놈들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고종황제, 순종황제가 이제 순종황제가 고종황제의 다섯째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명성황후께서 이제 할머니께서 왕자를 많이 낳으셨는데 몰라요. 그 뭐라고 할까 불교의 그 얘기로 업이 죄가 뭐 하는지는 몰라도 전생에 기형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답니다. 맨 나중 나온 왕자가 홍문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양의사를 데려서 수술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종황제를 임금님 만드셨던 조대비 풍양조씨 고조 할머니께서 아니 된다. 옥체에다가는 칼을 댈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왕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순조왕제께서도 몸은 튼튼하시고 키도 크신데 우리나라에 그때 처음 들어온 커피를 자주 잡섰답니다. 쓴 걸.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거기다 독한 아편을 타드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보신답니다. 지금 이 눈이 지금 사진에도 나왔죠. 사시 같아 사시. 그리고 생식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손도 없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49인가 50에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저를 낳으신 의춘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26대 고종황제에서 끝났는데 이제 27대가 이제 큰아들, 제일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날 낳으신 의춘왕이에요. 셋째 아들이 작은아버지 되는 영춘왕. 그 다음이 덕혜옹주입니다. 그래서 3남 1녀로 조선이 끝나요. 근데 이제
순종왕제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 의춘하께서 차례대로 이제 황제가 되던 임금님이 되셔야 되는데 일본 놈들이 보니까 너무 똑똑하시단 말이야. 아버님이 체격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저 의춘왕이 임금님이 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 부흥을 한다. 그러니까 나약한 학자 타입의 영춘왕을 왕세자로 책봉을 하자. 그 영춘왕을 왕세자로 책봉을 딱 하고 임금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무지막한 그 총리였던 이등박문이가 인질로 모셔간 거예요. 1907년에 11살 때 모셔갔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귀족학교 학습원을 졸업하고 일본 군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본에서는 3스타까지 하셨답니다. 육군으로 3스타 중장까지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근데 1945년 해방이 됐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국민의 정신을 위해서도. 근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만 해도 임금님을 다시 모셨을 거야. 이 미국의 프린스턴 공부하고 기독교 민주주의를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누라도 외국 여자를 갖고 들어와서. 그래서 1년에 제사가 이제 5월 달에 종묘 제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제 조선 왕조 600년에 임금님의 제사를 전부 다 드리는데 나라의 제사인데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프란체스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주의 시들의 장난 같은 제사가 돼버렸어요. 자네 돈 좀 벌어서 100만원 내, 200만원 내, 그리고 초원관 쓰라고. 이 짓을 지금 6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의시의 정체성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친일파 기운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 마지막 돌아가신 사춘영 이방자 왕비의 아드님인데 이구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MIT 공과대학을 나오고 근데 그분도 또 민족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 여자하고 또 줄리아라고 독일 여자 그것도 연상의 10년 연상의 할머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해버렸어요. 이 애기를 못 낳고 그러니까 대화도 안 통하니까 84년에 또 이혼했죠. 그 이혼을 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처녀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 가서 무당하고 살았어요. 또 아리따라는 무당인데 이 무당하고 사시다가 무당이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들어가고 그 같이 사시던 아파트가 월세가 40만원, 400만원짜리 호아파트를 사셨어요. 그 거기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던 그 품위유지비가 한 달에 1000만원씩 나왔답니다. 이구 전화한테. 그 1000만원을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 종약원 전주이 씨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6개월을 안 보내드렸답니다. 1000만원씩.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쫓겨나셔가지고 그분이 태어나셨던 아카사카소 그 뉴프린스 호텔에서 객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2005년 7월 16일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으면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역사가 없어지고 친일파들이 많다고 해도 학자들이나 정치계에서 모셔왔어야죠. 시체를. 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서 다 해부해서 어떻게 돌아가신지 밝혀놔야 되는데 그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걸 일본에는 경찰병원에서 그냥 다 해버렸어요. 이건 나라의 자존심도 없고 참 창피한 나라입니다. 창피한 나라. 어떻게 이 모양이 된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돌아오셔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셨죠. 사춘형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순위로는 지가 1순위가 돼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왕자가 됐어요. 지금. 그러다가 제가 2003년에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전주에 오기 전에는 부산구에 있는 언양의 양산 통도사라는 절에서 한 2년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월화종종이라는 스님이 그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이 왕실땅이랍니다. 옛날에. 그 멋있는 산이. 그러니까 월화종종이 그러는 거예요. 성범박물관에 가더니 책을 빌려주는데 1911년에 그 외정시대죠. 아버님 의춘왕께서 그 절 재산을 시주를 했어요.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정멸보궁 절 옆에 의춘왕 전하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돌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월화종종이 왕손 세상이 싫으면 들어와서 하라. 그래서 나 머리 안 깎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장암이라고 암 잘 줬어요. 거기서 2년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강의하고 나서 여기를 오게 됐죠. 참 인연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상이 또 여기 교동 있는 자만동에서
그 태조,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할아버님은 고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함경도 회령이에요, 회령. 여기서 이제 사대조 이한사라고 목조대왕께서 여기서 태어나셨대요. 그 교동 그쪽 그 기린봉 산 거기서 호랑이 오고 막 놀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신라 때 사공공이란 벼슬을 하시다가 무슨 그 다툼이 좀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170가구를 내불고 삼척을 통해서 회령까지 갔답니다. 함경도 회령.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고려 우왕 때 장군을 하셨는데 잘 싸우시니까 동이족이랑 활도 잘 쏘시니까 남원에 있는 황산벌 이쪽 익산 쪽이 아니에요. 황산벌에서 진짜 황산 전투가 있었습니다. 계백장군은 옛날 그 백제시대고 거기서 전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본 놈 장군이 17살밖에 안 되는데 아지발도라고 그렇게 잘 싸우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퉁두란 장군한테 퉁두란 너 저놈의 투구를 벗겨라 그럼 내가 얼굴에다 쏘겠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제 황제 되실 분이니까 지가 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조 할아버지가 화살로 그때 이제 동이족이니까 시별이 된 걸 그냥 맞추시니까 투구가 벗겨진 사이에 얼굴에다 쏴가지고 그 아지발도를 직사시키고 대승을 이뤘답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가시다가 요 오목대에서 파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전주이씨 본관을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여기가 뜻이 기쁜 곳입니다. 오목대 이목대가. 근데 이걸 일본 놈들이 다 잘라놓은 거예요. 서울의 원남동 같이. 종묘 창덕궁을 끊어놨잖아요. 여기도 끊어놓은 거예요. 이목대 오목대를. 기가 흐르니까 우리 조선은 우리 국민의 길을 못 꺾는 거예요. 이놈들이. 예. 똑똑하죠. 조금만 뭉치기만 하면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갈라놓은 거예요. 유명한 직관한테 해가지고 유명한 산에다 전부 못을 박아놓고 지금도 못을 뽑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 서울은 그 종묘구 창덕궁을 끊어놨는데 그걸 오세훈 시장이 그걸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그러거든. 밑으로 지하돌 파더라고요. 여기도 지가 살아있는 동안 지하돌도 파놓겠습니다. 그래서 맥을 이어야 돼요. 우리가 길을 살려야 된다고 다시.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전주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가 노래한 건 아시죠? 네. 1960년에 가수가 됐습니다. 예, 가수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자유당 정권이 끝났어요. 이승만 대통령 정권이 끝나고 제가 그때 대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제 꿈이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딜 들어갔냐면 2차 되는 외국어 대학교 스페니쉬 멕시코말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40년 동안 프랑코 총통이 독재를 하다가 임금님을 다시 세워놨어요. 지금 카를로스라는 국왕을. 그런데 세계 41개국의 임금이 있는 나라는 국민들이 합치기 때문에 아무 무슨 뭐 혁명이 일어나도 태국 그러잖아요. 혁명을 일으켜도 장군이 가서 허락을 받잖아요. 임금님한테. 나라의 이제 어른이죠. 어른.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국민의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희망을 갖고 있는데 올해 하여간 박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한테 찬스를 한번 주실 것 같아요. 그럼 올라가서 정치를 떠나서 대통령이 있더라도 종교를 떠나서 왕실을 상징적으로 만들자. 아직 5대궁이 살아있다. 그럼 난 여기 이제 전주에 있는 조상의 고향이니까 사무실로 놔두고 내가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들어가서 관광객 오면 웰컴 투 코리아 뭐 그리고 영어로 역사 해설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영국의 여왕지가 런던에 가니까 말이죠. 그 버킹엄궁에 그러니까 여왕이 있으면 국기가 올라가더라고요. 여왕이 없으면 국기가 내려가고. 그런데 관광상품이 그렇게 비싸요. 영국에. 1년에 관광 수입이 260억 달러랍니다. 260조. 근데 이 나라는 뭡니까? 이렇게 좋은 관광 상품이 많은데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그래서 지금 김한주 도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정치하느라고 바빠서 정신들을 못 차려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전주를 위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50년, 100년을 봐야 된다. 1년, 5년 당신의 정치 일정은 뭐고 관두면 그만하냐 몇 년 하다가 그런데 자기를 버려야지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지금 충고들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지가 사는 승광제에 오시면 언제든지 차 대접할 테니까 오시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제가 60년부터 했는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야단을 치신 분이 있었어요. 이 큰아버님의 부인이 왕비가 있었어요. 윤대비 마마라고. 그 낙선제, 경덕궁 낙선제에서 어머니하고 날 흑백 텔레비에서 본 거예요. 그때 천연석 텔레비 없었어요. 그게 들어가니까 말을 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더니 왕손이 광대가 됐다 그러고 막 우셨어요. 또 그분 때문에, 그분이 64년에 돌아가신 때문에 제가 월남으로 죽으려고 또 66년도에 월남 파병을 했었죠. 그러다 상위군인이 돼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왕자로서 할 건 다 했습니다. 그건 다 하고 60년에 이제 가수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우선 학비도 없고 먹고 살 생활비가 없으니까 자유당이 끝나니까 5.16 군사정권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원래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역사 몰라, 왕손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그 종로이가 있는 지난번에 죽은 이종환 씨가 있는 디시엔의 만집에 뉴월드라는 음악 감상실에서 크리스마스 날 노래 자랑을 했어요. 근데 뭘 불렀냐면 제가 처음 대학교에 들어간 스페니시 그 멕시코 말로 베사메 무쳐 그걸 원어로 했다고 그랬더니 1등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상금이 10,000원이야. 그때 돈 10,000원이 컸어요. 보통 월급쟁이가 7,000원. 그래서 그걸 탔는데 그 최세훈 아나운서가 그래요. 아 이석이 저 목소리 좋으니까 아나운서 공부해. 그래서 아 싫어요. 그 때문에도 아나운서가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 김태관이라고 음악 감상실 주인이 아 그럼 DJ 봐줘 그래요. DJ가 뭐야 그러니까 뭐 다음 노래는 코리나 뭐 커니 프란스가 부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일생 처음으로 4,500원을 받고 취직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1년 반 하다가 외국 노래 팝송을 많이 외니까 아무 데 가서 쓰기만 하면 악보를 몰라도 다 외워서 온다면 따라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신문에 났는데 8군에서 그 가수 모집하니까 가봐 그래요. 그래서 또 보니까 남자 가수는 안 뽑아, 여자 가수만 뽑아. 그것도 유방크고 히프큰 여자. 왜? 미군 부대에서 노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동항산에 있는 미군 부대 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와본 부대가 군산 비행장이에요. 오산 비행장, 뭐 부산의 하야리 부대, 전곡, 38선까지 다 가고 그랬어요. 거기 딱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날 뽑아주면서 하는 소리가 그 음악평론가 이백천 씨가 그래요. 아 이석이가 재수가 좋아 그래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올드미스 부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애는 올드미스가 히트가 되니까 월급을 3만원 올려달라고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 남자 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취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팔도강산 다 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노래한다가 이제 서울 천호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 W 호텔이라는 거기 가서 영어로 사회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도 이제 8군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정보사 집차가 왔어요. 8247이라고 오더니 가죽 잠바 입은 중령이 자네가 이석이야?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차 타 그래. 그때 이제 막 장발족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잡아다가.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건져는 가수인데 왜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타임 막 함부로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워커힐 호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딱 데려가니까 연예과에 담배를 피고 떡 있는 사람이 김종필 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공화당 창당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월남전 해가지고 월남전은 군인들 돈 봐가지고 왔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공화당을 창당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오히라 수상한테 2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때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 독도 얘기도 하지 못한답니다. 우리 정치계에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놈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동훈 장관도 죽고 이후락도 죽고 이제 김종필 씨만 남았어요. 제가 90잔치에 갔었거든요. 한번 갔는데 이제 많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더라고요. 양반도. 그게 이제 워커힐을 딱 하니까 육군 중령호흡 하니까 김종필 씨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이석이야? 내일부터 나와 영어로 사회보고 노래해. 그래서 안 됩니다. 저 미 8군에서 지금 노래하는데 내가 나오면 월급이 떨어져서 8군 악사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나 대구 간 사람이 이제 정보부 경리과장이래요. 박경영 가서 이석이 돈 줘 그래. 그 옆방을 가니까 워커힐 호텔에 볼룸이 크게 있는데 가만히가 한 500개가 있는데 그게 다 돈이야. 500원짜리 다 발로. 가서 이거 무거워서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래 돈을.
아, 나 무거워서 못 가고 가겠지. 그러면 수표로 줄까 그래요. 수표로 주죠. 300만 원을 다 나눴더니 고놈바랑으로 적어줘요. 300만 원. 갖고 와가지고 그 마포에 있는 공덕동에 120만 원 주고 어머니 집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 효자 노릇을 했죠 그때. 그리고 거기서 쭉 있다가 이제 왕비신 윤대림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가 월남으로 죽으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해산진부대 맹어부대 사단장 하시는 최명진 사령관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군인 안간 연예인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특수훈련을 시켜라. 월남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월남에 와서 월남말로 노래를 부르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남에 가가지고 정보작전을 했으면 정보작전. 그 이제 빼트공 공산군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같은 피부가 같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노래를 쌀공대 플람 쌀공 어이 그러고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월남 사람들이.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고 그러지만 이거 했더니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뭐 부대에 뭐가 있고 뭐다 있고. 그래서 이제 최명진 사령관이 정보작전에 성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1년 반 만에 이제 부상을 당하고 돌아와가지고 69년에 66년 이때에서 69년에 9월달에 전라남도 광주에 776군병원에서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요번에 국가유공자로 됐더라고요. 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보훈병원에 가서 또 점검을 하래요. 이 팔이 자꾸 빠져요. 비가 오면 아프고 그래서 운동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저 아니야 나 그런 거 싫어. 시민 세금 나오고 못 받아서 뭐해. 그냥 나 콩나물 먹고 사는데 갖고 있어. 그래서 지금 거부라고 했는데 보훈처에서 뭐 헌대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누구의 직계왕손이냐면 영조대왕의 직계입니다. 영조대왕, 사도세자, 정조대왕, 은신군, 남영군, 대원군이 증조할아버지예요. 근데 영조대왕이 조선왕조 600년에서 제일 오래 사셨어요. 83.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110살이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분이 오래 사셨으니까. 아버님, 저를 낳으신 아버님도 79까지 사셨습니다. 오래 사신 거죠. 그런데 아버님은 일본 놈들이 많이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서 칼제비를 독약을 많이 가로잡았어요. 돌아가시는 날도 한 5일 동안 안 돌아가셨어요. 55년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8월 15일 날 해방된 날 돌아가시는데 의사가 와서 임종하셨습니다. 그렇게 덮어놓으면 시체가 한두 시간 있으면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식구들이 다 그냥 도망가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 8월 15일 날 해방된 날 돌아가시는 게 이제. 근데 오른쪽에는 조계사 중들이 와서 목탁을 치고 왼쪽에는 명동성당에서 노기남이란 대주교가 나와서 향불을 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서 이제 전하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오른쪽은 조계사 중리고 왼쪽은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손을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장례 치렀습니다. 임금님 장례를. 그리고 이제 천주교식으로 대부 갓파다가 누가 되냐면 장면 부통령이 갓파다가 되고 이제 아버님 천주교 본명 이름이 비올리, 그때 로마 교황이 비오 2세였어요. 그래서 비올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여기 와서 전동 성당에서 영세 공부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살고 한 100살 넘어 살 테니까 말이죠. 현재 한 10년 동안 하는 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합니다. 잘못된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네. 여기 어디 그 경찰 묘소 있는데 그 뒤로 가니까 고종황제가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놈이 친일파 놈이 한 놈이 있어요. 이두왕이라는 놈이 묘소가. 어떻게 그런 놈이 아직 묘소가 있습니까? 이완용하고 똑같은 놈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슬픈 얘기지만 할 얘기가 아닌데 명성황후를 죽인 놈들이 일본 놈들 아닙니까? 1895년 10월 8일 날 경복궁으로 들어왔는데 60명이 들어왔대요. 60명이 들어왔는데 30명은 낭인들 칼잡이고 30명은 엘리트랍니다. 하버드 예일 다니는 놈들이라 영어하고 불란서만 다 한대. 근데 곤충들을 갖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경복궁 마당에서 들어와서 곤충들 다 쏘니까 포졸들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타난 놈이 우범선이라는 놈인데 이건 국민들이 아직 몰라요. 우범선이란 훈련 대장을 한 놈인데 그 놈이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걸 다락에 숨어가는 걸 가르쳐준 거야. 저 상궁옷을 갈아입고 간 사람이 왕비라고. 그 일본 놈들이 가서 칼로 2번 쳐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따뜻한 걸 갖다 질질 끌고 나와서
건천궁 앞마당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찔러서 돌아가시는데 그걸 뭐라 하나 시간이라고 하나 시체를 강간들을 한 거예요. 근데 맨 앞장선 놈이 우범선이라는 한국에 이 사건을 아시고 나서 고종 황제가 나중에 논산의 임채수 장군하고 이도철 장군 둘을 보내서 일본에 가서 기다리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7년을 기다리다 죽였어요. 일본에 가서. 근데 죽이기 전에 태어난 아들놈이 우장춘이야.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이야. 우씨야. 근데 내가 이 우가만 보면 아주 진저리가 난다고요. 지난번에 제주를 갔는데 우군민이라고 도지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보 당신 우씨 알아? 그러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 얘기는 못 해줬지만은 아무리 과거지만은 이건 너무한 사실이에요. 너무한 사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 존중하신 왕비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 말이에요. 반성을 해야 된다. 양심선언하고 친일파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많아요. 이건 얘기할 게 아닙니다만.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그 이건무라고 있는데 제가 노래를 비둘기집을 부르고 40년 만에 숭례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취입을 했는데 저기에 갖고 왔는데 네. 네, 갖고 왔죠. 요겁니다. 요거 숭례문이라는 거 요걸 44년 만에 불렀어요. 근데 아직 시판은 안 되고 아침마당에 가서 한번 불렀어요. 예. 불렀는데 이걸 축하해 준다고 기자들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 경복궁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는데 앞에서 맥주잔 딱 따르고 명함을 줘요.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이건무야. 그래서 어디시오? 우봉이갑니다. 그러는 거야. 너 그럼 이완용이 손자는 뭐야? 가만히 있는 거야. 문화재 청장이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놈이 이완용이 손자라 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청문회도 안 합니까 이 나라는? 이게 같이 맥주잔 먹어서 너 밥 안 먹어.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는 소리가 우리 큰형 이장문은 서울대학의 총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다 그냥 정치계에 뭐 다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심선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해법이 없습니다. 해법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나를 그냥 살려줬다는 것도 참 다행이고 하여간 제가 전주 시민으로 지금 10년 살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여간 이 나라 역사를 바로잡는 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사회, 정치를 거진 옛날 매국노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들 자체가 그 왕손이 생존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종장이 꺾었겠죠. 안 계시면 선이 끝나는데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도 불안하고 언제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문회도 열리면 불러서 이걸 쭉 해가시면 이런 경제계에도 아주 그 막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국노들이. 맞아요. 예, 찾으면은 엄청나. 그래서 실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도 권위가 올라가고 힘이 되면은 자기들이 불리한 여건에 가기 때문에 왕족을 인정하지 않고 왕손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왕족들을 모시는 데가 영국 그리고 일본은 더욱 힘하고 네덜란드 등이 있고 이란도 1997년까지 팔레비 왕비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각각으로 이렇게 돌아가 볼 때 태극이라든지 앵가는 왕족이 있는 나라는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뭐가 있는 거는 우리 전라북도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전라북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 중에서 5, 60명이 됩니다만은 전라도 그 전주에 있는 국회의원은 장세환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권세를 부리고 다 빼먹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경찰국장이 43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경찰국장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싹 서울로 가버리고 어떡하고 송규원 국장 하나만 서수학동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라북도는 총리가 황 총리, 고 총리든 총리가 서너 명이 있었다는 그 사람 자체 뿌리도 지금 안 나고 나쁘고 가버렸습니다. 이 판 속에서 우리 전주는 정신적인 지주가 없었기 때문에 단결 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저 이리 따라고 저따고 해서 우리 전북인들한테는 진짜 뿌리 그리고 기도 없는 아주 불모의 그 말하자면 도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왜 앞으로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 왕성께서 건져시니까 앞으로 제가 전라북도 교육계를 쭉 짊어지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500명, 1000명씩 해가지고 우리의 실정을 제가 바로 실정을 이제 옮길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파란만장을 살아오시면서 그 고생 속에서 그래도 이게 생존의 시간이 어쩌면 천만다행으로 우리한테는 소중한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전번에 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될 수 있으면 교육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전혀 소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볼 때 이런 일이 있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이한영의 조카 그런 사람하고 맞으면 제가 대화도 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매스컴에 일은 한 번만 제대로 불이 붙더라도 이 불이 붙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왕손님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한테 옛 잘못된 관념 그리고 뿌리 없는 행동에 죄의식을 느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왕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근거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먹자는 생선을 불법으로 바다에서 들고 돌아오고 우리 한국으로 왔는데 만약 36년 동안을 그토록 우리 한국인을 괴롭혔던 일본인들이 다시 30년 후에 우리 후세들에게 기형아 모든 걸 수 있는 이런 악독견의 방사능이 지금 한국으로 지금 연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 힘들어도 앞으로 생선 잡아오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하시고 그리고 첫째 저처럼 나이가 50이나 60이 되는 사람은 먹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앞으로 애도 낳고 그리고 또 키워하기 때문에 손자들도 많습니다. 걔네들이 30년 전에 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생선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것이 해제될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될 수 있으면 회, 삼치라든지 이런 것에 좀 거리낌을 두시고 이제 그동안 발세받았던 송어라든지 이런 위에 그 말하면 육지에서 있었던 생선들을 먹으셔서 우리 고육회면은 대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절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요즘 갈치금 어찌고 그러는데 갈치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실은 검사원들이 검사를 않고 통과를 시켜서 다는 것은 우리 한국인을 절대 몰살시키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 잘해서 다른 데마다 홍보하고 있으면 참고 견디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새 가끔하게 아니 전도아니만 이렇게 전부 다 그거를 기자금을 내놓을 게 아니라 친일파들도 다 몰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자실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돈을 많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대대로 잘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다 몰수를 해야지. 그런 얘기가 맨날 하는 친일파부터 가시는 거 처음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지. 이거지. 전두환이 거보다 오히려 친일파 그게 훨씬 많죠. 메인 사람도 자, 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 계산형도 벌써 8월이 넘어왔습니다. 짧은 세상이지만은 하루를 살면서 나라 생각하고 만사형통하시고 건강하세요. 내가 건드려 드리니까 만들어요. 건드려! 감사합니다. 오늘 저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여기서 먼저 2차적으로 잘 해볼게요. 명절이. 네, 명절. 이렇게 즐거운 명절 가져보셨습니까? 예. 앞으로, 자주 모셔서, 우리가 대대로도 모셔야 될 분이니까 아주 오늘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파이팅! 엄마야, 너는 아주 잘했습니다. 역사를 너무 잘 알아? 아이. 난 둘, 셋. 사진을 다 되잖아. 둘, 셋. 자, 하나, 둘, 셋. 박상국이 왔대요. 아까 자리를 뺐던 박상무입니다. 자,